여수 한영대학교의 학위 장사를 포함한 편법적인 운영 실태 몇 개월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취재진이 다시 확인해보니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감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전남과 경남 양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해저터널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의지를 키우기 위한 기능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실력을 뽐내며 사회 진출을 위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남해안 별미인 굴구이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미식가들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6월 저희 여수 MBC는 한영대학교의 편법적인 운영 실태를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당시 한영대는 보도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고치겠다며 입장을 밝혔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 여전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영대 유아교육학과는 지난 2016년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대 졸업생들을 모집해왔습니다. 전문대 이상의 졸업생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현행법에 근거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딴 학생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일부 과목만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입학한 학생들이 유령 학생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학교도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만나본 적도 없고 다 함께 같은 시간에 보는 게 원칙인 중간 기말고사도 이 학생들은 예외입니다. 시험 때도 못 보셨어요? 네, 저희는 시험 아예 그냥 만나는 기회가 없어요. 똑같은 재학생인데 시험도 따로 보고 또 수업도 따로 듣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학생들은 학교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학교의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목금토 저녁에 정상적으로 보충 수업을 듣고 있고 이는 교육부에서 허가한 사안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 한영대 유아교육학과는 주간학사 운영만 허가받은 학교라 야간학사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야간에 보충 수업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야간에만 수업을 하고 있다면 야간학사를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어 불법입니다. 운영 자체도 문제인데 그마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더 큰 문제일 겁니다. 보충 수업이 진행된다는 목금토 저녁에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가 되자 유아교육학과 교실에 불이 켜지고 수업이 시작됩니다. 수업은 9시가 되기 전에 끝납니다. 취재진이 지난 한 달 동안 지켜본 결과 한영대 유아교육학과의 야간 보충 수업은 목요일 하루만 2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현행법은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의 학점을 지금 대학의 졸업 가능 학점의 최대 50%까지 인정해줍니다. 한영대 유아교육학과는 3년 동안 120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최소 6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처럼 매주 2시간씩 수업을 들어서는 학기당 2학점씩 3년 동안 12학점밖에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듣지 않아도 들은 것처럼 인정해 준 겁니다. 학교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이 같은 특혜가 이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한영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평일에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교육부 공시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영대 유아교육학과의 재학생은 모두 93명.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일 낮에 학교에 나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학년마다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같은 학년 지금 한 5명? 나오는 학생 수는 1, 2, 3학년 하면 18명 정도? 등록된 사람들은 더 많을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들이 이처럼 부실한 보충 수업만 받고 국가 자격증을 따는 게 과연 옳을까요? 교육부는 이 사안을 검토해 조만간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양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해저터널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남해와 여수 해저터널 조기 추진을 위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여수와 남해는 직선 거리로 5km에 불과하지만
바로 연결되는 다리가 없어 1시간 정도를 돌아가야 합니다. 지역 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탓에 영호남의 소통과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면서 양 지역의 연결은 모두의 수건 사업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제야말로 동서 화합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제 터널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 모여서 정말 실현을 위한 첫 출발하는 그런 날이다 싶어서. 하지만 남해와 여수의 해상교량 연결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에 반해 5.93km 규모의 해저터널 공사비는 해상교량의 3분의 1가량인 5,040억 원으로 추정돼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욱이 늘어나는 관광 수요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 연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군수 재임 동안에 이것 하나만 추진이 되도록 해도 국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재 부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국도 77호선 가운데 유일하게 끊어진 곳은 남해 여수 구간뿐입니다. 따라서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은 경남과 전남이 보유한 산업시설과 문화관광 자원을 하나로 잇는 남해안 시대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개발 5개년 계획은 내년에 확정됩니다.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만큼 양 지역 모두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해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정책자문위원들이 세풍산단과 여수 경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세풍산단은 광양제철소에서 여수산단으로 이어지는 산업벨트의 중심지로서 초경량 금속 소재 등 특화업종 유치와 외국인 투자지역 추가 지정을 강조했습니다. 또 여수 경도에 대해서는 올해 말 수립될 마스터플랜에 워터파크와 국제 컨벤션 센터 등 글로벌 관광 레저 트렌드를 반영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 광양만권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의 개발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최근 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한문화권 개발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가야문화권은 포함된 반면 호남 지역에 뿌린 마한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특별법안 가운데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토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인 고대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의미 있는 대회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자부심과 자신감은 물론 사회 진출을 앞두고 희망을 담아갔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윽한 커피향을 담아낸 손길에 정성이 묻어납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뽐내기 위해 부단히 연습했지만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 맛있게 드세요. 발달 장애인들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이들의 자립 의지를 북돋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꼼꼼하게 연습했던 과정에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에 자신들의 실력을 당당하게 뽐내봅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싶어요. 커피숍에서 일하고 싶어요. 일할게 엄마 아빠 화이팅! 각자 몸담았던 분야에서 최고의 결과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가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대회가 마련될 예정이어서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에 의미 있는 첫걸음도 기대됩니다. 창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거나 또 이렇게 채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카페 개설을 이제 목적으로 두고 이번에 대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시 역시 올해 문을 연 교육기관에서 내년 수료생을 배출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편견과 오해를 깨고 자신들의 꿈을 노력으로 키워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이번 대회가 새로운 도전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지난 4일 저희 여수 MBC가 보도한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센터가 해당 운전기사를 징계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여수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운전기사 김모 씨를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사는 운전기사 김 씨가 지난 10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보도 이후 이 센터의 다른 운전기사들도 장애인 이용객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전남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은 해당 센터 운전기사들의 성희롱과 폭행, 폭언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요 며칠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 남도의 바닷가에서는 겨울철 별미인 굴구이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화덕 주변에 이야기꽃이 피어나고 잘 익은 굴들은 톡톡 소리를 내며 입을 쩍 벌립니다. 참나무 장작에서 피어난 연기에 눈물이 찔끔거리지만 입안에 퍼지는 바다 내음에 엄지손가락이 절로 치켜 올라갑니다. 추워야 제맛인 굴구이가 시작됐습니다. 은은한 장작 냄새가 배인 굴맛도 좋지만 껍질째 굴을 구워 까먹는 재미가 으뜸. 여기에 싱싱한 굴을 넣어 끓인 떡국은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별미입니다. 겨울 이게 굴구이를 위해서 겨울이 기다려지는데 이렇게 몸도 마음도 굴을 먹으면 더 건강해지는 것 같고요. 이곳 자연산 굴은 한입 가득 찰 만큼 속살이 크고 육즙이 풍부하고 담백한 게 특징입니다. 직화구이로 해서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굴구이는 11월부터 3월 말까지 합니다. 굴구이 집 앞에 펼쳐진 해맞이 명소 소등섬도 명물. 굴구이 천국으로 변신한 겨울 남쪽 포구들이 전국 미식가들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오늘 오후 4시 25분쯤 여수 산단 내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15분 동안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고 배관 내부의 원료가 자동 연소돼 2분여 동안 큰 불꽃이 일었습니다. 업체 측은 전면 재가동까지는 최대 이틀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정전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수 MBC와 국제 라이온스 협회 전남 동부지구가 공동 주최한 2018 청소년 봉사상 시상식이 오늘 당사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청소년 봉사상은 평소 나눔을 실천한 순천고등학교 3학년 문정주 학생과 여수공업고등학교 3개 시민동아리가 각각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개인 4명과 단체 4곳이 선정됐습니다. 청소년 봉사상은 자기 희생과 봉사로 나눔과 효행을 실천하는 지역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올해로 8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운군 도양읍 녹동선우회 회원 1동 100만 원, 문화놀이장 66만 6,400원, 대서 석장마을 50만 원, LX 광주본부 50만 원, 고운군 도양읍 장애마을 주민 1동 40만 원, 동복마을 주민 1동 40만 원, 순천시 덕연동 10통 주민 1동 30만 원, 고운군 도양읍 관천마을 주민 1동 17만 9,180원, 장유마을 주민 1동 17만 원, 신풍초교 16만 원, 고운군 도양읍 비선마을 주민 1동 14만 원, 고운군 도양읍 선창마을 주민 1동 13만 원, 관중마을 주민 1동 11만 원, 용정마을 권민단 유성준 10만 원, 관상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선경 1차 아파트 입주자 1동 10만 원, 선경 1차 아파트 노인회 1동 10만 원, 최순모 5만 원, 강준희 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라남도가 숲 각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소외계층이나 공공시설에 난방용 땔감으로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관내 숲 각국의 현장에서 나온 잡목 등 1톤 트럭 2대 분량의 산림 부산물을 순천시 서면 구룡마을회관과 이 마을에 사는 82살 송모 씨 주택 등 2곳에 겨울철 난방용 땔감으로 전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춘천시와 고운군 등 17개 시군에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공공시설 등 786세대에 대해 이 같은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공기총을 사용해 천연기념물을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월 저수지에서 공기총을 쏴 멸종위기종인 큰 고니와 야생꿩 등을 잡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4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총기 사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동물보호시설 봉사활동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순천시가 환경보호에 앞장선 지역 공동주택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10월까지 온실가스 감소와 음식물 쓰레기 감축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해온 공동주택 10곳을 선정해 표창과 함께 최고 8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우수 녹색 아파트 선정을 통해 순천시는 지금까지 공동주택 50여 곳에 포상금 2억 3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고흥군이 국민 건강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국민건강지수 비교에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건강지수를 발표한 서울대 경제학부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지수는 낙제 수준으로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광역자치단체로는 울산이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는 고흥군이 최고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해 보건의료 부문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